어린 시절 찢어지게 가난했고 심한 우울증을 겪었던 사람이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할 인물은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인데요. 링컨에게 훗날 초창기를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링컨은 자신의 이야기는 가난의 연대기라는 간단한 한 문장으로 압축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토머스는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무학자였고 자신의 이름을 서투르게 서명할 수 있을 뿐이었죠. 링컨이 9살이었을 때 어머니인 낸시 행크스는 우유병으로 알려진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우유병은 독초를 먹은 젖소의 젖을 통해 전파되는 병이죠. 아버지 토머스는 곧바로 링컨의 새어머니 세라 부시 존스턴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세라는 링컨이 더러운 누더기를 걸친 채 들짐승처럼 살아가는 걸 보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두막은 마루판도 번듯한 문도 없었죠. 가구도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이처럼 황량한 곳에서 어떻게 링컨은 원대하고 환상적인 야망, 즉 자신이 더 고결하고 더 나은 것을 위해 탄생한 존재라는 믿음을 키우고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링컨의 야망을 키운 도약대는 자신이 남다른 지능과 탐구심을 지녔다는 확신을 갖게 된 어린 소년 시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켄터키 시골의 초등학교에서 링컨은 7살에 읽기와 쓰기를 배웠습니다. 당시 학교 친구들의 회상에 따르면 링컨은 누구보다 빨리 배웠고 제대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아버지의 밭일을 돕지 않아도 괜찮은 경우에만 이따금씩 학교에 나왔지만 반에서 1등을 독차지했습니다. 한 친구는 배우지 않아 무지한 우리 중에서 링컨은 누구보다 많이 아는 소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학교에 입학한 첫날부터 친구들은 링컨의 경이로운 기억력에 혀를 내두르며 최고의 기억력이라고 모두 입을 모았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한 친구가 링컨에게 어떤 자국이 네 머리에 쉽게 찍히고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아. 네 머리는 그야말로 불가사의야 라고 말했을 때 링컨은 그에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뛰어난 기억력이 선천적 능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후천적으로 개발한 능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링컨은 나는 배우는 게 느리고 배운 것을 잊는 것도 느린 사람이라고 하였죠. 내 머리는 강철 조각과 비슷해서 그 위에 자국을 내기가 무척 어렵지만 일단 생긴 자국을 지워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링컨의 능력이 독서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링컨은 어렸을 때부터 책을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링컨의 친척들과 이웃들의 회고에 따르면 링컨은 주변 지역을 샅샅이 뒤지고 다니며 책을 빌렸고 손에 쥐어지는 글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고 합니다. 책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는 변함없는 동반자였던 것이죠. 예컨대 밭을 갈다가 말을 쉬게 해야 할 때 틈틈이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링컨은 또 빌린 책은 그 내용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든 뒤에야 돌려줬습니다. 8살부터 21살까지 링컨은 아버지를 도와 밭에서 일해야 했고 도끼를 휘두르며 나무를 팼습니다. 링컨의 아버지는 남자는 뼈와 근육만 있으면 충분하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서 학교는 교습비를 지불해야 하는 사립학교가 전부였기에 많은 아이가 밭으로 내몰렸죠. 링컨 역시 9살이나 10살 이후 더는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한 링컨은 독학할 수밖에 없었고 직접 책을 구해 무엇을 공부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주도적으로 공부해야 했죠. 하지만 그의 아버지 토머스는 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그의 책을 찢어버리고 그를 채찍질하기도 했습니다. 토머스에게 링컨의 독서 습관은 태만, 즉 직무유기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토머스는 아들이 공부를 계속 하려는 자기 기만에 빠졌다고 생각하며 한 친구에게 그만두게 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해보았지만 녀석의 머릿속에 틀어박힌 어리석은 생각을 빼낼 수 없다고 말했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의 대립관계가 심해지며 그의 원대한 야망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극복하기 힘들 정도로 크게 느껴지면 링컨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링컨의 사색적이고 침울한 기질은 더욱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아버지와의 대립에도 오히려 더욱 의지력을 발휘해 자신의 야망을 더 키웠습니다. 자신이 언젠간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굳게 믿고 행동하였죠.
링컨은 어떤 문제에 대해 모르는 경우 아무리 단순한 문제라도 모른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링컨은 뉴세일럼의 우체국장으로 일하면서 토지의 경계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하학과 삼각법의 원리를 독학한 뒤에 상거먼 카운티의 부측량사로 임명되었고, 링컨은 법학적 지식이 정치 이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닫고는 첫 회기가 끝난 뒤 휴회 기간에 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링컨은 철저히 혼자 공부했고, 낮에는 측량사와 우체국 직원으로 일했고, 밤에는 관례와 사례를 읽고 또 읽었죠. 확고한 목표가 있었던 까닭에 링컨은 이런 고생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약 20년 뒤 링컨은 자신에게 조언을 구하는 법학도에게도 어떻게든 책을 구해서 읽고 연구하게, 성공하겠다는 결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항상 기억하게 라고 말했을 정도랍니다. 그렇게 법을 독학으로 공부한 링컨은 법안을 기초하는 데 필요한 법률 용어와 의회의 복잡한 운영 절차를 완벽하게 습득해 동료 의원들이 링컨에게 법안과 수정 조항을 작성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고 불우한 어린 시절과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링컨. 하지만 그의 거대한 야망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방법을 만들어내었고, 그 방법이 바로 독서였던 것이죠.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읽고 독학을 해서 자신이 가는 길에 필요한 정보와 학문을 습득하여 결국 그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고 학습을 하기에 굉장히 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진정으로 배우고자 할 때 몇 분짜리 짧은 동영상만으로는 우리를 설득시키기엔 상대적으로 근거가 빈약할 뿐더러 우리는 설득을 쉽게 당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몇백 페이지에 달하는 책은 그만큼의 단단한 근거와 사례들, 역사적 사실, 과학적 설명 등 우리의 고정관념을 단번에 깨버릴 요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이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도리스 컨스 굿윈의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이라는 책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책과 꿈나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 많은 공부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